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광양의 로봇산업 규제 자유특구가 조성됩니다. 로봇특구는 앞으로 5년간 광양 익신산단에 1,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국립광주박물관과 전시유물 대여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보훈군이 녹동항에 야간 경관을 설치합니다. 녹동항이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가 정부의 웰니스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해외 언론 홍보와 여행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치단체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최초로 광양에 로봇산업 특구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부산을 방문해 부산과 세종 두 곳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광양의 로봇산업 규제자유특구 조성이 시도됩니다. 광양시는 로봇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광양 익신산단에 1,200억 원이 투자되는 로봇 특구가 조성됩니다. 로봇 성능을 측정하는 테스트 베드는 물론 산업용 로봇과 생활용 케어 로봇 연구도 진행됩니다. 로봇 특구는 광양만권의 철강 석유와 항만 기반 산업과도 연계 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익신산단에 로봇 규제 특례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역의 수요 기업들하고 연관돼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신규 사업 발굴은 자치단체마다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양 지역이 로봇 산업의 생태계 조성으로 로봇 선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권에 발령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전남 동부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젯밤 전남 동부권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7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됨에 따라 여수와 광양 등 동부권 10개 시군에도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그램 이하인 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평균 75 마이크로그램을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들의 기본 협의가 상반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화태 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을 위해 현재 기재부와 구체적인 공사비와 노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 중이며 신속한 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의 일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청은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국립광주박물관이 유물 대여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박물관 건립 사업 전반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청동기 시대 제작된 비파형 동검과 동물의 뼈를 갈아 만든 신석기 시대의 낚싯바늘, 모두 여수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해 7,300여 점의 유물들은 여수가 아닌 광주와 목포, 경남 창원 등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 입장에서는 이 유물들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수시는 우선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박물관 측이 보유하고 있는 여수 지역 유물들을 장기 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국립박물관이 6,000점이 넘는 가장 많은 우리 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순천대학이나 목포대학 일부 소장하고 있는 곳과도 필요하다면 협약을 하도록.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지역의 문화재를 또 대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와 함께 여수시는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0명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는 재원 조달과 유물 수집 등 박물관 건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쯤엔 위원회 구성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유물의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부처 건의라든가 이런 여러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시민적인 영향을 직결시킬 필요가 있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달 중 여수를 방문해 현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고흥지역 여순사건 유족회 발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고흥군청에서 고흥지역 여순사건 유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흥군 유족회가 발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지역에는 현재 여순사건 희생자로 알려진 진실규명 대상자 43명이 있지만 별도의 유족회가 없어 보성군 유족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가 정부의 관광산업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과 2020년 웰리스 관광지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선정하고 앞으로 해외 언론 홍보와 여행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웰리스 관광지 육성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휴양 등 4가지 주제를 토대로 전국에서 25곳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인 녹동항에 야간 경관과 볼거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 녹동항, 깨끗한 청정바다와 신선한 해산물, 소록도와 거금도로 가는 길목인 탓에 고흥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 만들어진 인공섬 바다정원은 주변 경관을 관망하는 훌륭한 산책 코스입니다. 고흥군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곳에 야간 경관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다정원 교량 양쪽으로는 해저와 우주, 지역을 실감나게 탐험하는 돔 영상관과 VR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상가 건물 외벽에는 대형 LED 전광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됩니다. 교량 바닥에 빛을 쏘는 형태의 고보라이트는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바다정원에서는 레이저와 서치라이트가 밤하늘과 소록도 숲을 배경으로 멋진 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녹동항을 아름다운 밤의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 등 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달 말 공사가 완공되면 주변 녹동 장어거리와 어우러져 밤에도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녹동항을 중심으로 고흥군이 추진하는 머무는 관광지 조성 계획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올해 광주와 여수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특히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해 광주의 빛으로 치유된 물이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김인정 기자입니다. 선사시대부터 르네상스, 근대로 이어지는 헝가리의 역사가 홀로그램으로 수놓아집니다. 다뉴브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헝가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낸 부다페스트 국제수영대회 개회식입니다. A versenyzőknek pedig sportszerű küzdelmet kívánok. A Nemzetközi Úszószövetség 17. világbajnokságát megnyitom. 광주에서 펼쳐지는 개폐회식은 수영대회 주무대인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광주의 상징 중 하나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각각 치러집니다. 큰 키워드는 빛, 물, 그리고 예술. 개회식에서는 광주의 어린이들이 5.18 민주화운동 성지인 민주광장 분수대로 전 세계의 물을 가져와 광주의 빛으로 치유한 뒤 수영대회장에서 평화로 솟구치게 하는 드라마가 100분간 펼쳐집니다. 폐회식에서는 국악과 현대무용을 섞은 과감한 연출로 남도 예술의 얼을 선보입니다.
한 소리꾼이 남도의 계절과 삶의 아름다운 순환을 노래하는 여정이 새롭게 변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에 옴니버스 극으로 그려집니다. 지구적인 주제, 또 수영, 체육, 그 다음에 광주적 주제를 가지고 개식을 하면은 폐식만큼은 남도의 풍류 문화예술로 풀고 싶어요. 북한이 참여할 경우엔 행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평양 교예단 참여가 성사될 경우 세계적 수준의 북한 측 플라잉 공연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인 앞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면은 남북 평화 음악제라든가 그다음에 전야제로서 우리가 콘서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900여 명의 출연진이 꾸며가게 될 개폐회식은 광주 시민과 광주 출신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인공인 도시 광주를 세계에 보여주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 섬진강 인근에서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에 따르면 두꺼비 산란 시기인 지난 한 달 동안 섬진강 인근에서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 수는 모두 147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광양시와 함께 시설을 점검하고 인력을 투입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모노세키 카이쿄 마라톤 대회에 광양시 선수를 파견한 가운데 올해 열린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에 일본 선수단을 주최 측과 함께 초청해 스포츠 교류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양 도시 간 청소년 홈스테이와 스포츠 동아리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호 협력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꽃보다 아름다운 섬 7선에 전남 지역에선 모두 3곳이 선정됐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을 선정한 이후 계절별로 방문하기 좋은 섬을 선정하고 있으며 봄을 맞아 꽃을 테마로 사진 촬영하기 좋은 4곳을 선정했습니다.